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 불붙는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원내대표 선거 관련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에 대한 이제 후보 등록이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김태년, 노웅래, 이인영 의원의 이제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보도들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인영 의원이 제일 먼저 출마 선언했죠. 지난 21일에 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맨 먼저 밝혔는데요. 이게 가장 약세여서 먼저 공간 선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종의 마이웨이를 보여준 건지 여러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내대표가 자신이 되면 이 위험한 어떤 한국당의 극우적인 경향을 막아내고 중원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과거 진보의 길을 걸었던 자신이 뭔가 미래를 향한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고도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김태년, 노웅래 의원은 또 뭐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의 경우에도 좀 미리 출마 선언을 하려는 예정이었는데 국회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네. 오늘 후보 등록하면서 이제 이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김태년 의원은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 라면서 개혁 입법을 지금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민주당이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면서 목표와 방향이 옳더라도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또 경직된 모습으로는 이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조금 뉘앙스가 다르네요. 두 의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태년, 노웅래 두 의원을 가지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의 어떤 주류 비주류 구도를 그렇게 네. 좀 보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김태년 의원이 주류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태년 의원은 2012년에 이해찬 대표 이제 비서실장도 하고 그래서 이해찬 대표와 참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또 주류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출마 기자회견 후에 기자들하고 좀 문답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태년 의원이 결선 투표는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자기는 이제 1차 투표에서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줬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노웅래 의원이 비주류로군요. 그렇죠. 이 노웅래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 지금 세 번째 출마하는 입장인데 일단 비주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름대로 이제 원내대표의 당락과 관계가 없이 어떤 지금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내려놓겠다라면서 자신의 어떤 각오를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요. 거기다가 공천 과정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차기 총선은 아무래도 친문 위주로 치러지게 될 수 있다 이런 언론의 해석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한 그런 발언으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한 명 이인영 의원은 그럼 주류예요, 비주류예요? 그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는 좀 애매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학생운동 경험을 했고 또 전대협 의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86그룹이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이제 주류의 표심이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다만 지금까지 이제 쭉 이인영 의원 개인의 행보를 보면은 또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그런 행보를 2012년 이후에 또 해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비주류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주류 비주류 구도가 앞서 두 의원 사이에 강하게 형성이 될 때 중간에서 좀 상황을 좌우하게 되는 역할이 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은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 지금 강대강 대치 이런 게 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일정 기간 좀 이상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류 후보보다는 협상하겠다 또 설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비주류 후보한테 아무래도 좀 유리한 국면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또 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는다든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총선 앞두고 너무 주류 위주로 당이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또 일정 부분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반대쪽에서는 지금 같은 국면에 이 주류 비주류 편을 갈라서 이렇게 좀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느냐. 이제 그런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아직 어느 쪽에 유불리를 점치는 이런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 뽑아요? 오늘 5월 8일에 이제 원내대표 경선 이 국회의원들 상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며칠 안 남았군요. 그렇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총알바지 방지법입니다.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국회의원들과 이제 당직자들, 이 보좌진들이 물리력을 써서 이제 여러모로 문제가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이나 비서 당직자들을 동원을 해서 이런 물리력을 쓰는데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방지하고 이 보좌 직원이나 당직자를 동원 및 또 교사한 국회의원도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법이 이제 발의가 됐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국회의원이 보좌진이나 당직자를 앞세워놓고 자기는 뒤에 숨어서 이 책임을 떠넘긴다. 그렇습니다. 이거로군요. 지난번에 심상정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게 이제 보좌진들 뒤에 숨지 말라 이렇게 호통을 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회 내 몸싸움이 좀 극에 달한 기간 동안에는 자유한국당의 뭐 원내대표라든지 보좌진 협의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명의의 지침이 담긴 문자가 또 직원들에게 발송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예. 일종의 동원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소 고발된 사람들 중에 보좌 직원이나 당직자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과 함께 이 보좌진이나 당직자들도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의 다양한 혐의로 지금 고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다가 지금 국회 사무처가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보좌진, 당직자들에 대해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그런 고발을 또 한 상황이어서 여기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기다 이제 또 전국 공무원 노조 국회 사무처 지부가 국회 직원들을 감금하고 업무 수행을 무력화시킨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이 당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실제로 그 보좌진들하고 당직자들이 불안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는 이제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페이지가 이제 있는데요. 예. 여기에 올라온 글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좌진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몸싸움, 고성, 욕설의 선두에 우리 보좌진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만 수사받고 재판받고 빨간 줄 생기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또 힘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생겨도 자기들끼리 뭐 지켜줄 수 있겠지만 지금 보좌진들은 노비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불안하다. 이런 자조도 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총알바지를 막는 방지법까지 나왔다. 그렇습니다. 누가 발의했어요?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빠르네요. 그렇죠. 이 구체적으로 국회법 25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 관한 대목에 국회의원이 국회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보좌진과 당직자 등의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신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부분에 보좌직원과 당직자 등의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을 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발의가 된 거니까 실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는 거냐? 그건 또 지켜볼 문제겠죠. 필요한 법 같긴 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